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목요일인데 잘 보내셨는지.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아이고,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선님. 예,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3월 26일 방송. 민주당 국힘은 우습고 한동훈은 무섭다. 한동훈은 결국 안 불렀다. 끝까지 못 부른다. 예. 미국 트럼프 드디어 이제 중국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원래는 3월 말에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미뤄서 5월 14일, 15일로 조정을 했다. 그 전에 이란 전쟁 종전 아니냐? 뭐 좀 자신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5월 말 안에는 전쟁이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한번 또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필규 형님. 여러분, 이제 종전 선언, 이건 이제 언제 할까? 이게 참,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열정대위님,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서운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5월 14일 날, 중국 방문하겠다 하고 확정을 졌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동 전쟁을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편으로는 협상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하고, 사실 이제 그 폭격하고 뭐 이런 것도 종전을 위한 거죠. 뭐 이제 전쟁을 길게 끌기 위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됐건 협상도 종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 폭격도 종전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협상을 안 받아들이면 지옥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발전소 공군기지 맹폭. 그런데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은 뭐냐면 어제 이란군 수뇌부가 또 제거됐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 호르무즈 지금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봉쇄를 주도해온 해군 사령관이 죽었다. 참 이 이스라엘의 이 정보력은 정말 놀라운 게 그렇습니다. 아니 해군 사령관, 호르무즈 봉쇄, 해군 사령관. 그러면 이게 지금 집에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뭐 해군 벙커에 있거나 우리나라 치면 뭐 육봉 같은 그런 뭐 해군 그런 기지에 있거나 아니면 뭐 함정 안에 있거나 잠깐 뭐 어떻게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정확하게 때려서 죽이는지 정말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이렇게 요인 제거는 무슨 옛날처럼 이렇게 스나이퍼 그런 총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즘은 그냥 무식하게 뭐 미사일을 쏘던 뭐 사람 하나 잡으려고 미사일을 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폭 드론을 터뜨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쓴 사람이 그냥 다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봉쇄주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란 혁명군의 혁명 수비대에 브레인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태, 지금도 뭐 통제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욱더 앞으로는 통제가 안 되리다. 그냥 당나라 군사가 된다. 오합지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3월, 그러니까 5월 안에, 5월 말 안에 전쟁은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네타냐후 총리가 48시간 내에 이란 군 방위 산업 시설 최대한 많이 파괴해라.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그 시한이 이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남았으니까 48시간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죠. 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서 종전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재수 없이 또 48시간 안에 갑자기 종전이다, 합의했다, 뭐 협상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골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합의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 이틀 동안 최대한 많이 파괴를 해라.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다시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최대한 파괴를 해라. 뭐 그건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핵무기 가진 이란은 암적 존재였다. 그거를 우리가 제거해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핵에 대해서는 이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민합니다. 아, 열정님, 정찬 전체국수 먹는 날, 허허, 예. 육천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핵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그 나토 수장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란, 북한처럼 두지 않겠다. 나토 수장의 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수장이 이제 유럽의 방위군에 이제 나토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 미국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똑같이 제가 얘기했죠. 똑같이 파키스탄에서 북한에도 핵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란에도 핵 기술을 전수해줬는데 북한에는 실패했다는 거야. 왜 실패했냐면 여러분 그 영변 뭐 무슨 그 뭐야 다 오래된 거 무슨 파괴하는 그런 퍼포먼스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질질질질질 끌었다는 거. 그 당사자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질질 끌다가 그 북한에서는 그냥 아 우리 뭐 없앨게요, 없앨게요, 없앨게요 하면서 협상을 갖다가 그렇게 5년, 10년 질질 끌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똑같습니다. 이란도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 뭐 핵 없애겠다, 뭐 핵을 갖다가 뭐 무기로 안 쓰겠다, 어쩌고 저쩌고 질질 끌다가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됐죠, 결국은. 발각이 돼 갖고 한번 문제가 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전쟁이 왜 시작되느냐?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 뭐야 이란의 핵이 완성된다. 북한처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급하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손잡고 핵시설을 파괴했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 핵에 대해서는 유럽도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란의 위치가 바로 그 유럽의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사정권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도 핵을 갖게 된다. 그건 골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은 무조건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이게 나토도 그런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 그러면은 이 핵이죠. 예, 이란 그러면 그러니까 에너지 전에 우리가 지금 뭐 에너지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석유가 심각하다 뭐 호르무즈가 심각하다. 근데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게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죠. 왜냐하면 이란은 뭡니까? 뭐 헤즈볼라나 이런 그 뭐야 그런 단체들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단체들 그런 데를 갖다가 강력하게 지어오는 뒷배가 이란이다.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세력이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졌다, 이거는 뭐 북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옥을 불러올 준비하고 트럼프의 최후 통첩, 핵무기 가진 이란은 암적 존재였다. 그걸 우리가 제거해 버렸다. 그래서 이란이 패배를 부린 정시에 지옥을 불러올 준비됐다. 각오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연설을 캡처를 했는데 이란은 우리와 현재 협상 중이며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야, 합의를. 예. 다만 자국민에게 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자 자리만큼 아무도 그걸 맡고 싶지 않은 자리는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하기 싫어요. 지금 이란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란의 무슨 직책을 하나 맡는다는 거는 꼭 죽음의 자리다. 양쪽에서 죽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겟이 돼갖고 그렇게 제거되거나 아니면 자국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타깃이 돼갖고 쥐두새도 모르게 죽거나.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으로 아무도 나서려고 그러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 여기 뭐 보도 나온 대로 5월 14일 날 중국을 방문한다니까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중국 방문하겠다. 뭐 이런 또 이란과 중국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친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일단 밟아놓고 그다음에 뭡니까? 중국과 갖고 시진핑한테 무릎 꿇어. 뭐 이런 거죠.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가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지금 사실 이게 이제 대리전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대리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맞붙을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직접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하나 끼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미국이 지원하고 유럽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러시아가 싸우고 이런 형국이고, 지금 이란도 똑같습니다. 이란은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냐? 러시아에서 대리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그 위성을 통해 갖고 다 미군 위치나,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요. 레이더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먼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눈 역할을 갖다 지금 누가 하고 있냐? 러시아에서 해주고 있다. 자폭 드론밖에 지금 남은 게 없는데, 싸울 만한 게. 그 자폭 드론을 갖다가 누가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느냐? 러시아에서 그걸 개조해주고 러시아에서 자폭 드론 운영 전략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리전이 또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죠. 그 중국이 얘기했잖아요. 뭐 달러와 뭐 기축통화의 패권을 저희가 중국 위엔화로 갖고 오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국가 중에서 위안화로, 그러니까 석유 사고 그걸 달러 결제를 안 하고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결제한 지가 뭐 1년인가? 2년, 저건 최근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안화는 가치가 폭락할 거다. 3년 안에 가치가 폭락할 거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망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계속 중국은 지금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라박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꼬라박을 때는 빨리 꼬라박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년 안에 중국의 패권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빚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우리가 아마 이 지구상의 숫자로 계산이 안 될 수 있는 빚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죠? 조 다음에 경 다음에 뭡니까? 아마 거까지 가야 이 중국의 이 부실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부실이.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실 모르겠어요. 그 시진핑하고 딥다 이제 초반전에, 지금 시진핑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 등극 전에 치열하게 싸울 때 누구를 상대방을 이제 때려잡았는데, 그 때려잡은 사람 의 기사에 보니까 그 돈하고 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트럭 8대분을 갖다가 실어나준다. 자동차가 아니라 트럭으로 그냥 개인 집에다가, 은행에 놓은 것도 아니에요. 은행에 놓은 것도 아니고 개인 집에다가 현금하고 금하고 뭐 온갖 거를 갖다가 그냥 해갖고 그 뭐야 제거하고 붙잡아 간 다음에 그 부패의 대명사다. 그래갖고 국가에서 안 보면 트럭 뭐 8대분인가요? 뭐 그렇게 그 기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트럭 8대분이 상상이나 가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부실이라는 거죠. 국가 그 돈 다 어디서 뺐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은행이나 중국의 기업들은 다 국영 은행이고 국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냥 부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게 일시에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뭐 영화 하시는 분들 뭐 중국에서 뭐 영화 해갖고 뭐 하는, 제가 아는 분도 떼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과정에서 순간이지 그게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럼 이제 같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방송 내리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증명을 하리라. 미래가 오늘의 방송을 증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대리전인데, 그럼 러시아는 뭡니까? 무기 제공 하는 거죠. 이게 전쟁의 어떤 그런 무기 제공을 하고 있다면, 예에서 뭐 위성 정보라든가 뭐 어디 뭐가 있다, 이게 눈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폭 드론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개조해주고, 또 전략을 짜주고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한다면,
중국은 지금 어떻게 대리전을 하고 있냐면 돈으로 대리전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이란에서 뭐 호르무즈 뭐 자기 배니까 그냥 얼마든지 중국은 통과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팔고 이 돈이 있어야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 중국은 전쟁 전비를 지금 대고 있는 전쟁 비용을.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은 이란을 무릎 꿇리고 중국 가서 시진핑을 무릎 꿇리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 왜 모르겠습니까? 중국에서 전쟁 비용을 대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트럼프의 큰 그림이 트럼프 그림대로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언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미국 국방부 전시체제 전환 공식화해야 됐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탑재된 탐지기 생산량이 기존 대비 4배로 지금 우리가 전쟁 시작한 지가 지금 3주 반이 됐잖아요. 3주 반 동안에 기존 대비 4배가 생산량의 4배가 올라갔다는 건 뭐죠? 뭐 타격 요구점 뭐 강화 목적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튼 뭐 BA 시스템스 뭐 이렇게 록히드 마튼 이게 어딘지 아세요? 네, 달라스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제가 컨설팅 20년 하면서 많은 도시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이렇게 많은 도시를 다녔는데 록히드 마튼. 예. 그 이 로비스트들이 무기 파는 로비스트들은요. 10년 놀고 10년 동안에 한 건만 성사하면 그냥 부자로 삽니다. 10년을 놀아요. 그 한 건을 위해서 10년을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뭐 파티 가고 이렇게 지내다가 한 건 하면 왜냐하면 이게 뭐야 이 물량 자체가 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에서 1%만 커미션을 먹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기간 산업은 방산 산업이다. 그러니까 방산 산업이라는 건 왜 로키드 마틴처럼 뭐 비행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그다음에 뭐요? 뭐 미사일 만들고 이런 군수 물자 만드는 그거죠. 뭐 배 만들고 뭐 이런 거. 예. 뭐 군함 만들고 이런 이게 이제 자동차도 사실은 이 군수 이 방산 시설입니다. 자동차도. 거기서 뭐 장갑차를 비롯해 갖고 뭐 여러 가지 차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 4배가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관총 만드는 그런 업체, 방산업체, 탱크 만드는 업체, 미사일 만드는 업체 이게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3주 만에 순식간에 이렇게 체제 전환해 갖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저는 팡팡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서민들이 못 느끼는 건 뭐냐면 뭐 기름값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뭐 살기 힘들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이 효과는 언제 보느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게 이제 팡팡 돌아갔던 게 탄력을 받아 갖고 전쟁이 끝나면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리고 돈을 갖다가 미국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때까지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자기가 소모합니까? 다 인제 해 갖고 "얼마씩 내라." 이런 날이 또 올 겁니다. 전비 분담금 뭐 이란이 제일 많이 분담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번 찔러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어제 방송한 대로 맨 처음에 인제 6 가지 요구안이었다가 어제 제가 인제 15개 디테일이 늘었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란 쪽에서 혁명수비대 쪽에서 미국에 역제안을 했다. 역제안의 내용을 보세요. 공격 암살 중단하고 전쟁 재발 방지 보장하고 전쟁 피해를 배상하고 중동 내 정제 공작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인정한다.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전쟁 피해 배상을 갖다가 이란이 배상을 해야지 미국이 배상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상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배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중동 내 전쟁 종료 뭐 이거는 그렇다 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이제 이란이 통과시키고 싶은 배는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면 영원히 못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격 암살 중단 이게 나오는데 여기 암살 중단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요인 암살이 뭐 자폭드론이나 미사일로 하는 요인 암살이 그만큼 지금 혁명수비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오합지졸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찔러보는 거지 이걸 뭐 들어주리라고 이렇게 내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요즘 이제 이 사람이 자꾸 나오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뭐 대변인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이 뭐 트럼프 흉내내도 내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뭐 이런 그 어제도 뭐 그런 기사가 떴던데 오늘은 뭐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타협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지금도 그리고 어떤 다른 때에도 뭐야, 타협 절대 없다.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트럼프를 까고 조롱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대변인이라는 이 사람이 저는 엑스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실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계속 폭격을 하고 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곱게 얘기하고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 딴 데에서 볼 때는 '아 저렇게 착하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여론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엑스맨인 것 같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항상 정당한 명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동혁 같은 입장? 항상 이렇게 민주당에 명분을 주는 듯한 예 그런 입장? 예. 어쨌든 엑스맨인 것 같아요. 예 하는 거 보니까. 특히 아니 그래서 살려두는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총리를 갖다가 암살하겠다. 혹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 나와 갖고 그 사람도 아마 무슨 대변인이었나 좌우간 꽤 그래도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총리 그 네타냐후를 갖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살아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죽일 거다." 그 얘기 나오고 3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 얘기하고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정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죽이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이 사람 정도. 근데 계속 살려두는 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 유리한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닌가 좀 엑스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 갖고 지금 그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전투기를 갖다가 이란이 뭐 격추시켰다. 뭐 첫사례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군은 뭐 격추된 사실이 없다. 뭐 그다음에 또 헬기를 갖다가 헬기 야, 저는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헬기가 316억이야 정말. 헬기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드론 공격으로다가 뭐 파괴를 했다. 뭐 그런데 또 미군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전쟁에서 지금 뭐 무슨 전투기 하나 떨어지고 헬기 하나 떨어지고 뭐 이런 미국이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격추가 됐다. 어? 뭐 이게 지금 F-18이 최신형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이게 뭐 전투기가 격추가 됐다 그러면 그 무기를 누가 사겠어요? 그 전투기를 누가 삽니까 그러면? 예? 이란에 의해서 격추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설사 격추가 됐더라도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격추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격추가 됐다고 그래서 미국이 공식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아니 자기가 이거 한 대가 그래도 수백억 할 텐데 전투기 한 대가 그 세일즈가 막히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최강이라고 얘기를 해야 비싼 가격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그 뭐야 최정예 공수부대를 갖다 참 그러니까 SNS에는 지금 3,000명으로 나오는데 그냥 기사에는 1,000명 승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NS는 다 3,000명으로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그 이란으로 모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군함 그 무슨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 공수부대 그다음에 해병 뭐 이런 저 용장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르그 섬 얘기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지상전을 할 거다. 이게 특수부대 요원들이 하르그 섬을 갖다가 점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어떻게 기사가 떴느냐. 이란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군이 하르그 섬을 들어오면 피바다가 된다. 왜? 지뢰를 깔아놨다.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을 섬이 이렇게 있으면 섬 주변에다가 상륙이 가능할 만한 시점에 그런 장소에다가 다 지뢰를 갖다가 뭐 대전차 지뢰 아니면 대인 지뢰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전차 지뢰하고 대인 지뢰하고 이 구분해야 되는 게 그 대인지뢰라는 거는 사람이 밟으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이렇게 하죠. 대전차지뢰는 사람이 밟아도 안 터져요. 왜냐하면 전차라는 게 이게 뭐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로 눌러야만 이게 팡 터지는 거지. 대전차지뢰를 뭐 사람이 밟았다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같이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전차지뢰하고 뭐 대인지뢰하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냥 지뢰를 다 매설을 해놨다는 거야. 삥 둘러갖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우리가 하르그 섬 주변에 대인지뢰하고 대전차지뢰를 갖다가 왕창 심어놨기 때문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뭐죠 그게? 왜 말을 하죠? 이런 말을? 그 미군 죽는 게 불쌍해서 사람 죽는 게 불쌍해서 너희 죽을 거니까 들어오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란이 힘이 있고 이란이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아니, 이 지뢰라는 게 원래 모르고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지뢰를 매설하는 게 거의 지뢰 매설해놨어.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매설에 들어오지 마. 이게 뭐요? 이란이 엄청난 지금 공포에 쌓여 있다. 이런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전략이면은 이게 비장의 무기인데 아니 이거 해갖고 어쨌든 우르르 몰려면은 뭐 전차고 탱크고 다 뽀개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란 쪽에서는. 근데 이런 걸 미리 알려준다? 심어놨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전쟁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겁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싸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알려준다는 건 의미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라도 이 ABC만 알면은 금방 이거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뭡니까? 항공모함이나 군함에서 일단 칸포 사격을 갖다가 다 때리겠죠, 그냥. 쑥대밭을 만들겠죠, 여기를 일단은. 그러면 이게 다 알아서 터질 거 아닙니까? 팡팡팡팡 터지고 그러면 터진 데를 갖다가 발판으로 해 갖고 지상군이 해병대가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알려줘서도 안 되고 전쟁에 있어서. 아니 자기네 전략을 알려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이제 시점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선언을 하느냐, 그리고 언제 지상군이 점령을 해갖고 이 혁명수비대의 정권을 바꾸느냐. 이 정권 교체가 돼야 돼요. 이 정권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타협해갖고 휴전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잘 보고 있어님,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잘 들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갖다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기사 보니까 뜻밖에도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가 회를 갔대요. 국회에 가갖고 이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우선 한국은 이란의 비적대 국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안하는 합의를 한국이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그럼 뭐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란 쪽에 붙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뭐냐?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적대시하고 있다. 그렇죠? 협조를 안 한다. 그래서 이거 저기 있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다. 이거 명언 아닙니까? 나의 적의 적은 친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편이라는 거야? 이란, 러시아, 중국, 한국이 한 편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이렇게 한 편이라는 거잖아. 그냥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이 이란 대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미국에 협조하지 마라. 이걸 갖다가 딴 데서도 아니고 국회에 와서 얘기했다는 거죠.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 국회에 와갖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국회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대요. 이란. 여기 사진 쭉 보이시죠? 예. 쭉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이란의 사진전을 갖다가 개최했대. 이 사진전 이게 뭐야? 하메네이 사진도 전시했대. 서울 한복판에서 하메네이 그것도 국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되죠? 제가 근거를 좀 대보겠습니다. 자, 이란은 한국은 이란 편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한국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통과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다른 뭐 태국 유선도 통과하고 뭐 중국 유선도 통과하고 뭐 무슨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데는 통과했대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은 아직 묶여 있대요. 26척이. 그런데 지금 뭐야? 이재명 정부는 이란 편이에요. 중국, 이란, 한국, 러시아. 이렇게 한 편 먹은 거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근거는 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전작권 환수가 아닌 회복이 목표다. 이건 뭐죠? 전작권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건 뭐죠? 미군을 내쫓겠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 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 그러니까 지금 전작권, 예, 이게, 전시 작전권, 준말이지, 전작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갖다가 누가 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준 겁니다. 왜 줬어요? 이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야 여기서 조그만 전쟁이라도 터지면 뭡니까? 미국이 자동으로 그냥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작전권을 갖다가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그냥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똑똑한 거지. 이걸 갖다 그냥 준 거예요. 미국이 달라 그런 게 아니야. 전작권을 처음에 미국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준 거라니까 미국한테. 왜? 나라를 갖다가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갖다가 끌어들여야 된다. 왜? 미국은 군사 한 명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 뭐 한국이야 뭐 10명이 죽던 100명이 죽던 신경 안 쓰지만 미국은 군인 한 명 죽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물을 오래 먹었잖아요. 미국에 오래 사셨잖아요. 유학파시잖아. 그래서 전작권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줬습니다. 미국한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국이 갖고 온다는 건 뭐죠?
미국은 발빼도 된다는 합법적인 근거를 갖다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나가라는 거지. 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미국이 나가는 걸 원하는 거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항상 친구로 생각하고 따라가죠. 예. 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있어서도 지금 스탠스가 이렇게 취한다. 그 이란의 대사가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이렇게 사진전을 갖다가 뻐저시하고 하메네이 사진을 갖다가 전시하고 미국 편을 안 들어줘서 고맙다. 끝까지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말라라고 선동질을 할 수 있는 장을 깔아준 게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증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SNS를 검색해 보면 이게 뭐야? X하고 페이스북은 이게 세계적인 SNS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올리는 걸 어떻게 막아? 여기도 보면은 그 뭐야? 셀레브레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한국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럽 거가 됐건 아랍 거가 됐건 미국 거가 됐건 이게 페이스북이 동시에 그냥 한 사이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19세의 레슬링 동메달리스트가 결국 교수형을 당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딱 하루 보도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 보는 대로 지금 이렇게 수없이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Freedom, Justice, Human Rights를 갖다가 외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건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군다나 또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이란 내에서 지금 뭐예요? 혁명수비대 정부에 반대해서 안티 가버먼 프로테스트예요. 그 시위대들이 이란을 갖다가 복판에서 거리에 나와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란은 뭐예요? 이 상황을 갖다가 해외에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인터넷을 다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뭐 요즘 시장에 뭐 안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이게 테헤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얘기했죠. 이분, 이 레자 탈레비, 마지막 황세자.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걸 갖다가 끝내달라.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권을 갖다가 끝장을 내달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이 전통적인 제가 그랬죠. 라이온 앤 선이라고 그 이란의 그 팔레비 왕조의 국기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금 가득 메워 갖고 여기도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정의를 달라, 그리고 인권을 달라.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 방송은 전혀 방송을 안 해요. 여러분, 한국 방송에서 이 레자 탈레비에 관한 기사를 갖다가 한 줄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SNS 검색해갖고요. 이 레자 탈레비를 치면요. 정말 수천 개, 수만 개가 뜹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뜨는데 조중동을 비롯해갖고 한국 언론에서 이 레자 탈레비에 대한 그 언급한 기사를 한 번이라도 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서치를 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제가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계속해갖고 I'm ready to go the Iran as soon as possible. 나는 가능하면 빨리 이란에 돌아갈 준비가 돼 있고 그게 혁명수비대의 그 정권이 무너지기 전이나 또 무너진 다음이나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란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지금 뭐예요? 이란 국민들은 이 사람을 우리의 리더다. 이 라제 탈레비가 우리의 리더다. 새로운 리더다. 라고 지금 SNS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이 레저 탈레비에 대한
기사가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언급도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좀 이상해요. 예?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거하고 좀 비슷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아닌 회복을 목표로 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 이 얘기하고, 또 오늘 이란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에 와갖고 뽀젓이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적대시에서도 감사하다. 끝까지 미국 말 따르지 말아라. 우리 말 들어라. 그러고 국회 복판에다가 하메네이 사진을 전시했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언론이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건가요? 그 수많은 언론 중에 어떻게 이 레자 팔레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한 군데도 안 할 수가 있죠? 예? SNS 하면 지금 수만 개가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의 언론은 이 마지막 황사자 이 레자 탈레비에 대한 얘기를 단 한 줄도 언급을 안 할까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 세대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전두환 시대 때 왜 전두환 시절을 갖다가 이게 뭐 군부 독재다, 좌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언론 검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그 보도 지침이 있어요. 보도 지침이 있어 그 지침의 안에서만 주제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 보도 지침 밖에서 주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팔레비 왕조에 대한 얘기가 이게 한 줄도 안 나온다. 이건 너무너무 이상하다 나는. 예. 그냥 제가 그래 진실하려면 SNS를 갖다가 20분만 서치해 보시면 아신다고. 정말 SNS에 도배질을 치고 있는 게 지금 이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 시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테헤란에서 시위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조중동을 비롯해갖고 한국 언론이 단 한 줄이라도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맨날 뭐 트럼프 얘기하고 폭격을 했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식으로 얘기만 했지, 진짜 이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도 SNS 서치해보면 다 알 텐데 제가 아는 사실을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건 말이 되나요? 응? 참으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열정님, 미군 나가면 필리핀처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필리핀에도 미군이 있어요. 아직도 필리핀에 미군 주둔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 기지처럼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나가면 필리핀보다 뭐 북한하고 비슷하게 될 수는 있겠지. 예. 예, 육신생활동님, 정신줄 놓은 개딸당,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천지무관 못하고 지랄인지. 6,800조 나라비 또 모자라서 이제는 안보까지 위험하게 전작권은 미 자동 개입 및 막대한 미국 전략자산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미 전략자산 없이 북한 비대칭 핵전력에 대적 가능한가? 돈 다 퍼주고도 핵잠수도 쇼만 하고 기가 막혀서 정말 기가 막히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재산 신고를 갖다가 고위 공무원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전 정말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재산 신고를 갖다가 이재명이 이제 50억쯤 했다고 그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갖고 50억.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12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1, 2, 3월에 버는 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매달 12월 정산해갖고 하긴 뭐 3개월 동안 이제 더 벌었을 수 있겠죠. 예. 주식으로다가 더 벌. 이렇게 보면은 뭐 축의금, 인세, 주식 해갖고 이렇게 주로 벌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디서 뭐를 벌었느냐 이걸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디테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축의금에서 뭐 어떻게 되고 인세, 뭐 진실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50억을 신고했는데
이게 한 20억쯤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전에 30억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1년 전에는? 1년 전에는 30억쯤 있다가 1년 만에 지금 20억이 됐다는 거죠.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30억에다가 20억은 거의 한 70% 증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1년 만에 70%, 그러니까 어떻게 30억에서 50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20억은요, 아니, 뭐, 이건희 같이 돈을 갖다가 뭐, 엄청 많이 뭐, 조 단위로 갖고 있는 사람은 20억을 증가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0.00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억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50억, 30억 갖고 어떻게 1년 만에 20억을 만드냐는 거야. 제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재산을 70% 증가시킬 수 있느냐? 예. 라는 완전히 아작이 나고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냥 이분은 무슨 재주가 그렇게 많으신지 1년 만에 70% 재산을 증식했다. 그래서 30억을 갖고 1년 만에 50억을 만들었다. 대통령 그만 다음에 이 재테크 컨설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재테크 컨설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들을 것 같아요. 네, 육선생 감독님, 빨리 한 대표가 신당장내에서 제대로 견제해야 할 텐데요. 찌찌지을 그거 국정 때문에 여조참여 안에서 뻥튀기 되는 것일 뿐 지금은 언론 탄압 시대가 아니라 언론 유착, 언론 탄압보다 유착이 알아서 긴다는 거지. 알아서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유착. 예. 탄압은 제대로 하는 언론이 있기에 탄압 운운하지만 유착은 제대로 없다는 뜻이니 더욱 심각 맞습니다. 알아서 기고 알아서 비비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힘이 정말 이 심각한 경제에 온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헤드라인을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우습게 보고 한동훈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무섭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번에 증인 채택했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했지만 102명, 100명 넘게 증인 채택을 갖다가 하고도 한동훈만 뺐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한동훈을 갖다가 꼈느니 해갖고 어떤 분이 해갖고 아이 그거 이제 한번 볼만하게. 근데 그 낀 게 아니더라고요. 정식으로 채택이 된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아직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라면 과묵해진다. 침묵하고 있다. 그랬더니 박성준이 또 뭐라고 그랬냐. 당사자들 불러 조사하는 게 맞지. 한동훈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왜 그렇죠?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 제가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를 갖다 캡처했어요. 박선준, 윤 정권 조작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조조사 대상이 아니다. 한동훈이 이 기사를 캡처하면서 쫄았네, 쫄았어. 쫄았죠. 완전히 쫄았죠. 한동훈한테. 민주당 공소 취소 국조 간사 박성준 의원. 제가 뭐 민주당 의원들 때리기라도 할까봐 못 나오게 합니까? 집권당 의원 190명이 단체로 저 한 명에게 쫄아서 도망갈 거면 이런 추잡한 국조를 뭐하러 시작했습니까? 공소 취소 국정조사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주 의원은 오늘 BBS 불교 방송이죠.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한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나중에 나오면 책임지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가 조작 기소 여부에 있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재차 묻자 박 의원은 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 당사자들을 불러 국정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한 전 대표는 국정조사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쫄았네, 쫄았어. 완전히 쫄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민주당도 인정해주는 이 한동훈, 그러니까 국힘은 우습게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을 갖다가 엄청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국힘 하는 짓을 보세요. 드디어 이제 여기에 갖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 이제 오후 2시 30분에 뭐 신문기 이렇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은 이번에도 뭐 그냥 넘어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주용하고 이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주호영이나 장동혁이나 도찐개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마찬가지죠. 자, 지금 보세요. 대구 문제 갖고도 대구운동 김우겸 누가 나오든 다 이긴다. 다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여론조사. 예. 다 이깁니다. 뭐 이진수가 아니라 무슨 할아버지가 나와도 다 이깁니다. 김부겸이 이겨요. 근데 오늘 결국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아이고 이거 다른 얘기 못하게 대박 박으셔서 이거 나가야겠네.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2, 30개를 계속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그 패널들이요. 한 달 전부터 이미 김부겸은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예. 근데 시침이 뚝 떼고 마치 오늘 만나서 오늘 만났습니다. 예. 서울 중구 한 시장에서 정청래 당대표하고 김부겸이 만나갖고 아이고 도망 못 게 테러를 찬다고 피하기 힘들겠구나 생각했다. 결국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갖고 이제 그림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제 나온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집권 여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를 갖다가 걸었느냐? 대법원을 대구 이전시키겠다.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대법원을 갖다가 대구 이전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소송이 붙으려고 그러면 다 대구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못하고 다 대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구에 사람이 이제 바글바글 하겠죠. 예,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된 사람 바글바글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법관 24명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서울에 있다가 대법원이 대구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엘리트들은 옷을 벗어요. 엘리트들은 안 내려가요. 왜? 아직은 뭐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이게 서울이 다 편하고 대구보다는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자관 대구, 부산 뭐 할 거 없이 다 통틀어서 전국 통틀어서 서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교육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방으로다가 본사가 이전한다. 대법원이 본사로 지금 본사가 이전한다 그러면 엘리트들이 다 빠져나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검증이 된 겁니다. 그 뭐 도시공사를 위해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엘리트들이 다 옷을 벗더라. 안 내려가더라. 왜?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야 뭐 이거 하고 뭐 먹고 살지 못합니까? 예, 먹고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돼버리고 대법원의 수준이 딱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재명이 바라던 바죠. 대법원 수준이 높아지면 안 되죠. 그래갖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하고 대구 사람들 웰컴하죠. 어쨌든 이게 이제 큰 것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돈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무조건 대구에서는 김부겸이 된다. 제가 이건 뭐 진작부터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말 이 나라가 예, 걱정이 된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국힘에 지금 국힘은 오합지졸이고 국힘은 굉장히 우습게 보고 뭐 이스나마나한 정당,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정당.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은 무서워해. 한동훈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한동훈은 양쪽에서 다 무서워해. 이 극우들도 한동훈이 수성구에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전 이진숙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때문에 이진숙을 갖다가 컷업했다는 기사가 지금 왕창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컷업을 한 거야? 자리를 안 만들어주려고. 자 컷오프 했어요? 그러면 이진숙이 그러면 거기서 뭐 맨 처음에는 배지 달려고 이렇게 해줬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고성국이 제가 어제 방송에 있잖아요. 아니 배지를 갖다 왜 대구 수성에서 달아? 이진숙은 경기도 지사감이야. 갑자기 경기도 지사로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경기도지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성국이 그냥 장기판에 그냥 쫄르다가 여기 났다 저기 났다가 결국 이진숙은 아무것도 못 된다. 예. 두고 보세요. 이준석 아무것도 못 됩니다. 대구시장도 안 되고 국회의원 배지도 못 달고 경기도지사도 안 된다. 그냥 갖고 놀다가 버리는 카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을 잘 서야지 믿을 놈을 믿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육천상원님, 찌시 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그것도 범죄 아닌가요? 대통령이 정보 취득해서 주식 공탁했다면 이해충돌인데 당연하죠. 저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거기 뭐로 벌었는가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이재명은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갖다 미리 선취해 놓고, 삼성전자나 무슨 해놓고, 어쨌든 간에 내가 대통령에서 그냥 왕창 이 삼성전자를 밀겠다. 반도체 밀겠다. 해갖고 뭐 이제는 집, 부동산, 뭐 대출 금지 다 허가제 해갖고, 이 주식으로 다 돈이 모이게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방방방방방 띄우면은 이렇게 안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미리 사놓고 주식 5천 시대가 옵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야.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냥 불쌍한 거는 그냥 세금 꼬박꼬박 내는 그냥 저희 같은 서민들만 불쌍하다. 서민들만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떼돈을 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재산이 1년 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재산이 70%가 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0억에서 5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 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심하다 생각합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16일에서 3월 23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 없었고요. 멤버십 후원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한동훈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 제가 방송을 갖다가 1시간을 했는데도 아직도 55분이 보고 계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봐주셔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야, 근데 이렇게 14,000명 돌파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13,500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을 갖다가 좀 눌러주시고 지금 450분만 눌러주시면은 14,000명이 되거든요. 450분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정TV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어제 또 불타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내일 금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통역 정기 방송에서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열정님, 그럼 한동훈 대표님은 부상행 유력인가요? 왜냐하면 대구 수성에서는요, TO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부산, 부산이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뭐 누구 김남순가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그 사람.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뭐 오세훈이 제끼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구들이 이렇게 몰표를 나와 갖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설사 그 사람이 되더라도 극우의 몰표를 받았다 그러면 뭐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하겠습니까? 5월 1일 날 할 것 같아요, 사퇴를. 그러니까 부산은 왜 이게 확실하냐면 전재수가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재수가 뭐 거의 당선될 것 같거든요. 부산시장으로. 그리고 전재수 스스로가
여기를 갖다가 1년 동안 보궐선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만약에 보궐선거를 안 하면 그거는 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4월 30일 전에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확실한 데잖아요. 부산이.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 티오였는데 한동훈이 갖고 온다. 무소속으로 갖고 온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부산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부산이 강력하다. 예, 잘 보고 이사님, 예, 한 대표님,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김영희님, 이진숙, 대구에 선거, 사무실로 차려다는데, 헛된 꿈꾸다, 세대, 그러니까 이용만 당했다니까, 고선고한테 이용만 당했다니까. 진숙을 보궐선거에 내보내며, 주호영, 컷오프 명분이 안 서니, 보궐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보내자. 고성국이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진숙이 경기도지사 이건 안 되죠. 완전 그러니까 대구니까 어떻게 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진숙이 서울에 온다? 안 됩니다. 서울 경기는 안 돼요. 이진숙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보고 있어요, 님. 정원호가 어버지리로 될 것 같대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아니면은 박주선. 예. 박주민. 정원호 아니면 박주민.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정원호는 노련하질 못해요. 박주민은 노련한데 그런데 이제 정원호는 또 이재명이 특별히 이렇게 점을 꼭 찍어갖고 정원호다 이렇게 찍어준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정원호는 좀 어리숙하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그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 일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그 골프 모임. 예. 거기 도이치모터스 프로모션 해갖고 골프 모임.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거는 정말 그것도 전 이해가 안 가요. 정원호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가게 돼 있다. 아니, 도이치모터스가 뭡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 윤석열과 김기현 그냥 직접적으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가 이게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의 측근이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갖고 도이치모터스가 그 뭐죠? 도이치모터스 그 차가 BMW인가요? 그 수입하는 게 그거를 갖다 뭐 50대인가 기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도이치모터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갖다가 정원호가 갖고 골프를 같이 치면서 사진을 갖다가 대문짝만 이 SNS 보면은 대문짝만 이렇게 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하고 정원호 대문짝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원호가 아직 서울시장감은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재명 때문에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님. 정원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겠다. 정원호가 될지, 박주민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예, 유선생 감독님, 고관홈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낫겠죠? 이진숙 허수아비 내어서 제일 보고 있는데, 대구보다는 경기도가 공천장사 스케일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아니, 근데 그 일설에 의하면 무슨 뭐, 돈을, 그 뭐죠? 고성국 방송에 나오면 돈을 내고 방송에 나온다. 이게 진짜입니까? 예? 정말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예, 육천생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도 여러분께서 또 좋은 글을 써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알찬 방송 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